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벌써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지가 2009년이니까 대략 한 벌써 6, 7년 됐잖아요. 그럼 실적으로 선진국 시장들은 웬만하면 그 보급률이 대부분 꽉 찼단 얘기예요.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는 고프리미엄 폰이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혁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업그레이드 정도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도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아주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투지폰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투지폰을 생각해 보면 투지폰 가장 뜨겁게 막 했다가 2003년, 4년, 5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클이 그것도 거의 7, 8년에서 10년 정도 됐다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은 아니죠. 사실 이제 90년대 후반부터긴 한데 그때부터 막 치고 나가고 쭉 노키아, 삼성전자 막 나가고 끝물에서 공교롭게도 LG전자가 초콜릿폰.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LG전자가. 야, LG전자가 좀 좋다라고 하면 그때가 고점인가 봐요. 그 업황이. 초콜릿폰 좋다 하고 LG전자 막 뜰 때 그때가 사실은 투지폰 고점이었거든. 정점 찍고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거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번에 LG전자가 또 괜찮다라는 호평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어디까지나 뭐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을 하되 제가 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애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애플이 주가가 점진적으로 약하고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IT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죠. 대표적으로 LG노텍이 두들겨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뭐 그렇게 하겠다 어쩌고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눈에 있지만 그렇게 니들이 잘 나가면 그 제품이 왜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왜 20만원짜리 제품을 같이 내놓냐 이거예요. 마케팅에 그런 마케팅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고가 폰을 밀고 있으면 명품을 밀고 있으면 명품 하나만 내놔야지. 왜 제품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뭐 깔아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점유율이라도 안 뺏기겠다는 얘기죠. 점유율이라도 안 뺏기면서 박리담회로서 이익을 창출이라도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도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까지 이렇게 밀리는 거 봐서는 역시 고가 프리미엄 폰에서의 정체성은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저가 폰에서도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 IT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뭐 창의적인 IT가 없잖아요. 쇠바지 다 노가다밖에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스마트폰의 판매하고 영향이 많거든요. 반도체 부분. 스마트폰하고 반도체는 거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동향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IT 업계에 지금 화두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올레드 정도예요. 나중에 시스템 반도체인데 워낙 시스템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인력이 고급 인력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이 업황이 업황 자체는 워낙 좋은 업황이지만 우리나라가 거기서 커나가는 어떤 그 기반이랄까 이런 게 많이 취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애플의 추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IT 업계도 같이 동반적으로 약세.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IT가 전저점이 자꾸 깨지려고 한다라는 거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이 국내 다국적 제약사, 국내 업체가 아니에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회사들인데 한국 화이자제약, 한국 노바티스, 한국 로시오, 뭐 세계적인 뭐 제약회사들이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사들 실적을 보니까요. 상위 업체들 보면은 매출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대부분 좋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역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그 수요가 시장이 다운됐냐, 그래서 얘네가 안 좋은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내 제약사들이 성장함으로써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영업 활동에 있어서 타격을 받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살펴보면은 첫 번째보다는 후자 쪽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제 이제 제약회사들의 실적이 발표됐고, 최근 작년부터 우리 국내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된 거 보면 국내 제약사들이 좀 더 확장하고 있는 국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다 봐야 되겠죠. 여기서 사노피 아벤티스의 그 코리아, 아벤티스 코리아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 순이익 증가가 눈에 띄죠. 확연히. 다른 그 다국적 제약사들은 적자 전환 내지 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유난히 눈에 확 띕니다. 왜 띄는지 생각을 좀 해보고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알아봤죠, 제가. 예, 알아본 내용들은 또 얘기해 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세계 그 바이오 제약 회사 중에서 셀진하고 길리어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수렴하고 있죠. 수렴의 상단에 다시 와 있는 상태에서 어제 길리어드는 하락을 3.6% 해줬고요. 셀진은 한 1.7% 올라졌습니다만 둘 다 밸런스는 같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전고점 때까지 와서의 눌림을 받고 기술적 반등이 좀 보이고, 근데 상단에서 또다시 눌리는 거. 사노피, 노바티스. 사노피 보이시면 수렴 하락 후 어디까지 지금 반등 나온 거예요? 전저점의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넘어간다기보다는 다시 저항받고 밀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라고요. 근데 결국 약세적인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내 제약사들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죠.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좋지. 안 그렇습니까? 전년 동기 1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없었거든. 기준 잡으려면 전기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바로 직전 전기 4분기보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운됐다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실적으로 전년도의 1분기랑 비교하면 안 돼요. 예. 전기로 좀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한미사이언스고요. 이게 한미약품입니다. 예, 제가 헷갈렸네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전년 동기 대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한양행하고 일동제약입니다. 유한양행 전기 대비해서는 증가해졌고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지금 주가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세죠. 한미약품보다.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는 뭐 약했습니다만 전기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도 전기 대비는 소폭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도 소폭 증가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전기 대비 큰 폭 증가. 전반적으로 보면 제약회사들이 주가가 실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적이 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괜찮게 나온 거죠. 근데 최근 시장은 어때요?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차익 매물을 맞고 있고, 안 좋게 나온 애들이 반등 나오고 뭐 이래요. 이랬던 국면이죠. 안 좋은 애들 또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아까 초반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좋다 나쁘다 다 좋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라이타를 비교했듯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가총액의 어떤 주가 평가가 적절하냐 아니냐, 그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좀 숨고르는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